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오롯이 다 받을 수 없다, 그 혜택을.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는 요 예시 보면 아마 바로 이해되실 네, 겁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종합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그거는 일반 근로자분들께 적용이 되는 거라면 네네. 사업소득자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오롯이 다 받을 수 없다, 그 혜택을.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세액을 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라면 사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득 금액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흔히 얘기하는 단기순이익에서부터 이제 세무 조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소득 금액부터 시작을 하고 그 소득 금액에서부터 이제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최저한세.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아, 최저한 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네. 아무리 감면받아도 요만큼은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 단어로 뉘앙스가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그 내용도 맞고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있는데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 감면을 배제하겠다. 라는 게 최저한세의 의미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리 소득공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혹은 아무리 세액공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세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의 7%, 법인은 네. 또 개인 사업자는 뭐 35%, 뭐 45% 네.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산출세액의 35%라면 네. 산출세액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윗단에서 네네. 소득공제가 다 정리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이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산출세액에 말씀하신 35% 혹은 45% 법인 같은 경우는 뭐 7%, 10% 네. 뭐 이렇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어차피 소득공제는 이미 앞에서 다 빼고 과세 표준이 결정돼서 거기서 산출세액이 이건데 왜 이걸 다 못 받을까? 세액공제는 이해가 가지만 소득공제는 과연 여기에 왜 반영을 해야 그쵸. 되는지 영향이 미치는지를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산출세액이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산출세액 전에 정리가 되고 네네. 산출세액 후에 세액공제가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니, 소득공제는 전인데? 네, 이렇게. 네, 그게 맞습니다. 다만 네. 이게 최저한세에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는 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저한세를 계산해서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비교. 네네, 비교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을 할 때 다음에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송금사님의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45% 혹은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어려워. 네, 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이지만 한국말 네, 같지 않은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차라리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저한세 이제 조정을 하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요 예시 보면 아마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결산서상 단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소득자이시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나올 거고 그 단기순이익에서 이제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6천만 원인데 그냥 소득금액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득 조정이나 이런 거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차감 소득금액도 6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인 최종 차감 소득금액도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에 차감 소득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최대한 100%다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 투자를 하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천만 원. 그렇죠. 네. 6천만 원에 50%가 한도이면서 그렇죠.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 그게 조세특례 제한법상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숫자가 뭐로 돼 있죠? 3,500. 네. 50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모르죠. 네. 아까 보셨던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 소상공인, 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웬만한 개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반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래서 이 금액이 500만 원 해서 3천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의 공제액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일반적인 인적공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본공제라든가.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공제액이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있다고 보면 총 2분의 과세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이죠. 소득공제 그쵸. 금액이 4천만 원이고 네. 내가 당기순이익은 6천만 원이었지만 이러저러한 공제들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쵸. 2천만 원이면 세율 구간이 15% 구간이거든요. 네. 15% 구간이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지금 현재 나오는 174만 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당기순이익이 6천만 원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이 그냥 다른 소득공제액이 없었다면 세율 구간이 24%였을 거예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왔겠죠. 근데 이러저러한 공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분은 산출세액이 17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요 공제 요게 크기 때문에 네. 산출세액 나오기 전에 공제를 한 덕분에 네. 지금 감면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최저한세를 비교를 네, 할 때, 여기 나오는 거. 네, 단순하게 일단 뭐 당기순이익상 당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차감소득금액까지는 다 동일할 거예요. 네, 똑같이 다 6천만 원일 거고요. 그리고 조세특례 잠깐만요. 일단 이거죠. 네, 요거랑 1번이랑 네, 2번 일단 다 계산해봐. 네, 계산한 다음에 최저한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봐서 네, 얘가 더 크면 얘로 내야 돼. 네. 라는 게 최저한세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개념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저한세는 말 그대로 최저한 이만큼은 내야 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쉽게 생각하시면 1번과 2번의 세금 중에 많은 걸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여기 최저한세 계산할 때는 네.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이게 벤처투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회사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입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액은 아예 저기에 반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반영을 못 하는데 그 항목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 조특법상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뭐 송금산입 특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투자, 얘기하는 거고요. 뭐 4번도 있고 5번, 6번 생략한다면 7번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넘어서는 금액은 이제 반영을 안 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네. 여기서 본 것처럼 회색깔로 돼 있어 아예 입력조차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네. 다 넣고 한번 계산해봐. 네. 2번은 요거는 아예 입력조차 못하니까 이 상태로 계산해봐. 네,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액인 3,500만 원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6천부터 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갑자기 확 부담되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외에 기본적인 소득공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들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과세표준 금액이 5,500만 원이에요. 그렇네요. 아까는 확 2,000이었는데 그러니까. 5,500이에요. 네. 5,500이면 지금 현재 세율 자체가 적용받는 세율 자체가 24%거든요. 24% 세율을 받으면 744만 원이에요. 그렇네요. 여기에 이제 35%가 결국은 최저한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요거 네, 260만 원이. 네, 260만 4천 원이 결국은 최저한세이기 때문에 네. 174만 원 내고 싶죠. 하지만 못 낸다. 얼마 내야 된다? 260만 4천 원을 내야 된다.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90만 원 가까이를 9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90만 원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는 저희 아까 벤처투자 소득공제 얼마 받았죠?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받았는데 그 3천만 원을 다 결국은 못 받는 영향을 받아서 최저한세 영향을 받아서 다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 못 받는다는 얘기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3천만 원 중에 일부분만 네네. 공제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네,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만약에 이분께서 네. 최저한세가 아니었다. 네. 그러면은 벤처투자가 만약에 없었다. 이게 네. 없었더라면 네. 최저한세로 내지 않고 더 많이 냈을 거지 않습니까? 산출세액을 내셨겠죠. 그 위에 있는 산출세액을. 그쵸? 네. 그럼 왜냐면
740만 원을 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740만 원 낼 거였는데 네. 그래도 벤처 투자해가지고 네. 260 냈다. 네,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긴 하나 네. 우리의 생각은 요거였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만큼까지는 안 되고 네. 요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네. 근데 요것만 해도 사실 네. 굉장한 거 아닌가? 아, 그럼요. 500만 원 가까이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나는 당연히 100% 공제 대상이고 그리고 소득 금액도 6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한도도 안 걸리고 3천만 원이 줄어들면 보통 흔히들 예상하는 세금 절세 금액이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내가 지레짐작하는 금액이 그렇죠. 있죠. 네네. 근데 그 금액보다 생각보다는 덜 받았어. 음. 내가 생각했던 건 500만 원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350만 받을 수도 있고요. 300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400만 원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받았을 때 왜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세금의 절세액이 좀 줄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최저한세가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 내용을 좀 근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소득자들은 다 이렇게 네. 벤처 투자에 대한 걸 모두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단기순이익 자체랑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돈 최저한세가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 물론 그렇죠. 네, 저도 벌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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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저한세 부분이 낮아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2배, 1억 2천이신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네. 네. 단기순이익이 1억 2천입니다. 네. 그리고 차가감 소득금액과 차감 소득금액도 다 1억 2천이에요. 근데 1억 2천이면 저희가 소득공제 100%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한도가 얼마일까요? 6천만 그렇죠. 원이죠. 50%니까 6천만 원이죠. 네. 6천만 원까지 만약에 다 받는다고 하면은 뭐 공제액에 따라서 이제 공제 비율이 달라지니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5천만 원으로 투자한 잡으면 금액을 네.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조특법상 소득공제액이 4,400만 원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1억 원이 당기순이익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200만 원까지가 한도일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200만 원 포함해서 4,600만 원이 조특법상 소득공제액으로 잡히면은 네. 네. 일반 소득공제 그 외에 나머지 인적 500 공제 있다고 포함해서 보고. 500 있다고 똑같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6,900만 원이에요. 네. 네. 6,900만 원이면 세율도 24%. 24%. 네. 산출세액은- 그래서 산출세액이 1,080만 원이 나옵니다. 네. 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 4,600만 원 중에 저희가 4,400만 원을 뺀 금액과 비교를 하면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절세액이 얼마였구나. 음.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간과하셨던 것들이 최저한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다 못 받을 수 있다. 어. 과연 이분도 못 받을 것이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차감 소득 금액이 1억 2천이고요. 차감 소득 금액도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투자한 건 없을 것이고. 벤처 투자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이제 네. 공제를 안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하겠죠. 네, 소득 공제액 똑같이 5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1억 확 올라가요. 1,500이에요. 벌써 무섭다. 네, 네. 벌써 무섭다. 1억 1,500이면 그럼 세율 세율도- 구간이 35%. 어마무시한 세율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네. 2,500. 산출세액이 2,535만 원이에요. 네. 여기에 이분 아직 3천만 원 안 넘었기 때문에 똑같이 35% 최저한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최저한세가 얼마죠? 887만 2,500원.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네. 1번과 네. 2번 중에 높은 거 낸다. 네. 그쵸? 그렇네요. 뭐가 높나요? 1번이 높네요. 네, 벤처 1번이 투자 높죠. 소득공제 반영한 네. 게 높네요. 반영해도 결론적으로는 최저한세에 안 걸리지 걸리는. 않는다. 그래서 1,080만 원 예상한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되면 본인이 저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안 받았을 때의 세금과 비교를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내가 절세액이 얼마였구나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이게 무조건 사업소득자라고 해서 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전액 받지 못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순이익이 좀 낮은 네, 분들인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네.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최저한세보다 어차피 원래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저한세가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1억 2천이신 분 이분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겠네. 어마어마했겠네요. 어마어마하셨겠죠. 저기 2,535만 원 저까지 가셨겠죠. 그러니까 한
네네. 2,530만 냈겠는데요. 네네. 와. 물론 이제 여기에 뒤에 세액공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게 명확한 근거는 아니고 자료는 아니에요. 네, 다만 뒤에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공제를. 네, 아니면 풀로 다 받아도 최저한세 저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혹은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정한 투자액과 혹은 그 적정한 감면 부분을 좀 네. 계산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소득의 구조가 이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네. 감면받는 것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기가 너무나 쉬운데 네. 또 최저한세도 없고 네. 근데 사업소득자분들은 사실 이것 말고도 세액 감면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소라든지 네, 뭐 네. 등등등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알고 계산해서 투자 금액을 산정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세무사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기장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네. 충분히 상의하시고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게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덕분에 최저한세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